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워라벨,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면서 많은 분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워라벨을 꿈꾸는 직장인들이라면 오늘 강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멘토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강연에서 워라벨을 찾는 법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인데요. 네. 균형도 중요하지만 아마 조화로운 삶. 네.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더 균형된 삶을 살지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의 워라벨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최근에 아무리 바쁘게 지낸다 하더라도 네. 한 80에서 90 정도는 좀 유지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워크앤밸런스가 스스로 맞추려고 노력해도 스스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바빠도 네. 아침 시간 또는 일 업무 중간중간에 네. 이 명상이라는 도구를 잠깐 활용을 하게 되면 네. 조금 더 그 일과 삶의 균형이 조화롭게 맞춰지는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워크앤밸런스, 워라벨을 찾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 지금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살면서 많은 힘듦과 그다음에 변화, 고통들이 수반을 하죠. 평온하고 온전하게 워크앤라이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마음챙김 또는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마음챙김에 기반한 몰입, 마음챙김 명상의 경우에는 내가 몰입하는 것을 알면서 주의력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몰입하는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몰입은 누가 시켜서는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몰입은 자발적일 때. 사실 오늘 할 얘기는 그 자발적 몰입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워라벨을 위한 마음챙김 기술입니다. 워라벨 많이 들어보셨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사실 직장에서 일도 하지만 직장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평상시 일을 어떤 일이든 하고 있죠.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균형된 삶, 조화로운 삶을 살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오늘 또 이렇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와 관련된 좋은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과정에 또는 오늘 강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프레젠스 명상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앉으셔서 나오는 오디오를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은 열어줍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몸의 힘을 풀어봅니다. 이제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밖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닫습니다. 몸이 바닥이나 의자와 닿은 부위에서 무게감이나 접촉감,
단단하거나 폭신한 감각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두 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의 감각이 어떤지 느껴봅니다. 발목 위쪽으로 두 다리, 다리 위쪽으로 엉덩이와 골반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골반 위쪽으로 허리와 등의 감각을 그저 느껴봅니다. 배와 가슴이 호흡과 함께 일어나고 가라앉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양손과 팔 전체, 어깨의 감각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목과 머리, 얼굴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이제 정수리에서 발가락까지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서 숨이 주는 활력을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긴장을 내쉽니다. 편안함을 느끼면서 바쁘고 정신없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살펴봅니다. 복잡한 마음도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지금 이 편안함을 일상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자,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마지막 멘트 중에 바쁜 일상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하신 거고요. 한 3분 정도 바쁘시더라도 이런 명상을 좀 해보라고 권유를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입니다. 근데 실제 이미 여러분들은 프레젠스 명상을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실제 실습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 해야 될 이야기의 전부가 지금 3분의 실습에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고요하게 마음을 가다듬다 보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일을 잘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몰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단어죠.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아니면 그 가정에서 자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료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이 몰입이라는 단어는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수험생이 시험을 볼 때 중요하죠. 몰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결국에는 성과가 좋은 거죠. 그 중에서도 시켜서 하는 몰입이 아니라 스스로 몰입하는 거. 자녀들이 정말 시키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재미있게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몰입이고, 회사에서는 CEO나 오너나 경영진들이 기대하는 바가 구성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기를 아마 기대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몰입이죠. 근데 몰입은 누가 시켜서는 몰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몰입은 자발적일 때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하죠. 사실 오늘 할 얘기는 그 자발적 몰입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눠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에 캔들 프라블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책상에 초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냥이 있고, 그 다음에 압정이 담겨져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1945년에 심리학자가 개발한 실험인데요. 실험자들을 방에 데려와서 촛불을 켜고 바닥에 촛농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걸어 놓아라 라는 주문을,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초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촛농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초를 걷는 작업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상당히 시도를 많이 하다가 뭐 앞정을 초에 꽂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발견을 합니다. 솔루션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하기도 하죠. 실제로. 보면 박스에다가 초를 올려놓고 앞정으로 박스를 박아 놓은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실험을 조건을 걸고 어떤 교수가 합니다. 어떤 조건이었냐면, 자, 여러분, 이제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푸는지 한번 실험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두 그룹을 실험을 합니다. 한 그룹은, 이것은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푸는지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라고 단순하게 이제 알려주고요. 다른 그룹은, 이 문제를 빨리 풀면 돈을 줄게요. 특히 상위 25%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한 $5를 주게, 아니면 가장 빨리 푼 사람은 $20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그룹을 분리했잖아요. 한 그룹은 실험인데 그냥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라는 그룹하고, 한 그룹은 이걸 빨리 풀면 돈을 줄게요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느 그룹이 더 빨리 해결했을까요? 혹시? 돈을 준 그룹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돈을 준 그룹에서는 평균 3분에서 5분 정도 늦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돈을 주면 더 잘 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늦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그림인데 뭐 하나가 달라졌죠? 그렇죠. 박스에 앞정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주고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이 그림을 주고, 그랬더니 그룹 1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그룹 2는 인센티브, 빨리 문제를 풀면 돈을 주겠다라고 당근을 준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을 보여주고 문제를 풀었더니 놀랍게도 압도적으로 인센티브 받은 사람,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빨리 풀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 두 번째 지금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정이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스가 이거 좀 박스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 그림의 경우에는 박스에 앞정이 담겨져 있어요. 앞정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쉬운 문제는 너 열심히 하면 문제를 잘 풀면 돈을 줄게, 이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잘 풀어내고 생산성이 올라가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를 풀면 뭔가 돈을 줄게, 아니면 승진을 시켜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반대로 안 된다는 걸 넘어서서 아까 3분에서 5분 정도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역효과도 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인 미래학자 중에 하나인 그 데니얼 핑크라는 분이 실제 이 실험을 해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할까를 설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재밌어서 열심히 일하면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엄마가 시켜서 아니면 상사가 시켜서 하려면 싫잖아요.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재밌게 일하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이유일까? 동기부여 요인이 세 가지로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주도성. 뭔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 두 번째, 전문성. 일을 하지만 좀 더 잘해보고 싶어 하는 욕망. 누가 더 잘하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해보고 싶어 하는 욕망. 세 번째, 목적성. 삶을 살면서 조금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사실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뭔가 내가 재밌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때 사람은 그 일에 빠져들고, 책을 읽을 때는 독서 삼명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가끔 보면 일을 하다가 시간이 확 지나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확 빠져 있을 때. 우리 생활 속에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영화 볼 때 시간이 훅 가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빠져 있는 거죠. 몰입인데,
그 몰입이 내가 몰입을 당하느냐, 내가 몰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영화의 경우에는 주의가 사실 영화에 밖에서 내가 영화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반대로 오늘 설명드릴 마음 챙김에 기반한 몰입, 마음 챙김 명상의 경우에는 내가 몰입하는 것을 알면서 주의력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몰입하는, 그게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몰입이냐 능동적 몰입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은 몰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 그 자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 셀럽들의 마음 습관이라는 비디오를 잠깐 보면서 사람들은 왜 그런 가치와 의미를 더 추구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화면 잘 보셨나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고 다양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쭉 보시면 세상을 바꾸는 지혜로운 습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뭔가 성취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몰입도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업무에 몰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의 습관인데 그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명상을 마음챙김 명상을 주로 서양에서는 과학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서 처음 보았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의 경우에는 젊었을 때 개발을 할 때는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음악도 안 들었답니다. 음악 들을 시간에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실 명상하면 우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거라고 오해했다가 나중에 최근의 경우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명상을 권할 정도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시면 사실 우리 살면서 많은 힘듦과 그다음에 변화, 고통들이 수반을 하죠. 특히 직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세상의 흐름과 맞추어서 아니면 까다로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사람을 힘들게 하죠. 그럴 때 그림에서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흔들리는데 잘못 대응하게 되면 고통 속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겠죠. 그때 내 마음이 고통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평온하고 온전하게 워크앤라이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마음챙김 또는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상은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명상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나이키, 구글, 인텔, 최근에 삼성의 경우에도 명상을 활용을 하고 있죠. 그 이유의 경우에는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치열하게 제품과 서비스를 더 혁신적으로 내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시간 내에 훨씬 더 창의적인 제품을 내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과 고통이 이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기업들은 그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명상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기업에서 시켜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바텀업, 밑에서 직원들이 원해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명상을 한국 기업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교라는 것이, 아니 명상이라는 것이 종교 속에 포함이 돼 있었고, 사실 문화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익숙해 있는데, 과학적인 명상법 또는 기업에서 명상이 필요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도 많아서 제가 기업 많은 경영자들한테 서양에서는 이렇게 기업 경영에서 명상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계속 사례를 모으고 글을 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례를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사 사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례를 쓰기 위해서 신문을 서칭을 하고 2019년도인가에 한국에 방문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최고 기획 책임자였던 킴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도 메일을 보내서 정보를 좀 받아서 이제 글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킴킴이라는 분께서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일을 들으시면 참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놀라운 내용인데, 여러분께 한번 먼저 소개해드리고 다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저는 문명국가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명상을 하는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문명국가라는 것을 최근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오히려 낮은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귀향을 갔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명상은 곧 선이라는 것을 한국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에는 각 마을 도처에 명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명상의 문명에서 태어나고 이어받고 가르쳐주고 발전시키며 명상의 대를 이어갑니다. 저는 명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종교의 색채를 지운 명상을 국정교과서나 기업의 기본 교육에 도입하여 한국이 더 높은 문명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 국민보다 명상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것이며, 기업체에서는 그 효과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이상이 그 킴킴의 이메일인데요. 다른 어떤 회사라는 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고 이렇게 이메일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이메일을 들어보시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자, 제가 읽어드린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화면에 있습니다. 트리하우스, 내가 좋아하는 명상 장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트리하우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화면이 나와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있는 그 부지에 그 나무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놓고 이제 업무도 보고 회의도 하고 하는, 명상도 하는 그런 공간인데, 저기 서 계신 킴킴이 저쪽에 자주 찾아서 명상을 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받았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무실의 레이아웃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보시면 한 3군데 정도 그 그림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 빨간 점들이 있죠.
평면도가 있고 평면도 안에 빨간 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점들이 뭐냐면 명상과 관련된 장소들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각 층마다 회의실이 있고 뭐 개인 사무실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러잖아요. 특히 화장실은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명상과 관련된 공간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혹시 도어대시라는 회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모르실 겁니다. 도어대시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회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배달을 해주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회사에 이제 저희 조카가 취주길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조카하고 식사를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회사가 이제 이사를 하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제 밖에서 잠깐 짐만 놓고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공사 중이라고 하길래 이제 확장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더니 뭐 몇 층은 되어 있고 몇 층은 지금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그 공사하고 있는 회사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뭐 가능하다고 해서 잠깐 둘러보면서 혹시 도어대시는 이게 회사 이렇게 공사하면서 명상실 같은 거 혹시 안 만드냐 물어봤더니 조카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전에 공지됐던 뭐 도면, 그림에서 보신 도면을 한번 잠깐 제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싼 샌프란시스코의 빌딩에 임대를 해서 레이아웃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 옆에 기도 및 명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레이아웃을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명상실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도어대시, 한국판 배달의 민족, 이런 스타트업이고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새로 했는데 명상실을 줬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이라는 것은 전쟁과 같은 그런 경영, 전쟁과 같은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구인데 명상은 여러분 명상하세요 한다고 안 되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 때.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우리도 명상을 하게 되면 뭔가 거창한 장소나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언제든지 내가 즐겨 찾아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렇죠. 언제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과 그다음에 일에서 명상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므로 인해서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구글이죠. 워낙 잘 알고 있는 회사일 텐데요. 이 회사의 경우는 마음챙김과 정서지능과 뇌신경과학을 합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그걸 통해서 퍼포먼스, 회사의 성과죠. 그다음에 리더십, 그다음 웰빙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웰빙까지 마음챙김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도어대시 그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도면을 봤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 본사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명상실이에요.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근데 명상실마다 약간 레이아웃이 다르고요. 간단히 가서 업무 중에 잠깐 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되게 편안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업무 중에 용변 보러 화장실 가끔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냥 옆에 있는, 늘상 필요할 때 있는 그 공간인 거죠. 결국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이 내가 힘들게 찾는 게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그런 시설이나 프로그램, 공간들도 제공해 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되게 유명한 독일계 기업인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나서 얼마만큼 구성원들의 성과가 올라갔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치고 4주 후에,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얼마나 긍정적인 어떤 그 변수들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스트레스는 감소했는지 볼 수 있는 표인데요. 잘 보시면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
전반적인 뭐 행복이나 웰빙부터 시작해서 뭔가 삶에 대한 만족도는 것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되게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앞에서 많은 기업들이 명상 또는 마음 챙김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보시면 원래 목적 자체는 기업의 성과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구성원의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감소, 몰입 이런 것들이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확보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과는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드린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조화 또는 균형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나라는 이제 막 기업에서 명상, 마음 챙김이 도입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면 서양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상의 과학화가 오래됐고 아주 오래전 10년 전부터 그 명상 프로그램이 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 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캐피탈원이라는 유명한 금융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경우에도 엠마라는 여직원이 8주간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MBSR을 참여하고 나서 너무 좋으니까 회사한테 소개를 했고 파일럿 테스트를 했고 2시간 프로그램을 하다가 그다음에 8주 프로그램을 하다가 효과가 좋으니까 명상실을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업 영역별로 그다음에 리더십 팀별로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명상을 또 사내에 확산하고 또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또 마음챙김 명상을 교육하고 뭐 이렇게 전체 회사 전반적으로 명상, 마음챙김 명상이 확산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업 문화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대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결국 명상, 마음챙김과 일이 하나가 아니라 합쳐져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지향하고 그다음에 기대하는 어떤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이제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명상을 도입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화하는 기업은 아마 삼성이 아닐까 싶어요. 삼성에 가면 영덕에 연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연수원은 명상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뭔가 설립됐다고 알고 있고 지금도 많은 임직원들, 특히 최근에는 CEO도 부부 동반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서 실제로 구성원의 만족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개발,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웰빙 지수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못지않게 저희 나라 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마음 챙김을 기업 경영에 도입해서 생산성은 물론이지만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감소, 행복한 삶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또 생소한 뭔가 그 포지션이 이제 미국에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CEO는 잘 아시죠? 네.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사장님, 최고 경영자잖아요. 그럼 CFO는 뭐죠? 최고 재무관리 책임자잖아요. Financial Officer. 근데 여기 보면 Head of Mindfulness and Compassion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제가 미국에 있는 세미나에 갔었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남자분이 계시죠? 스캇 슈트라는 이분이 링크드인에 있는 분인데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있는 직책이 저겁니다. Head of Mindfulness and Compassion. 쉽게 표현하면 마음 챙김과 자비 최고 책임자예요. 기업 경영에서 CEO, CFO, CMO, CTO 이런 임원의 포지션이 있듯이 명상, 마음 챙김과 관련된 최고 임원 포지션이 이제 미국에 생기고 있다는 거죠. 실제 링크드인뿐만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SAP나 여러 기업들에서는 임원급 포지션 중에서도 명상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관리하는 임원급 포지션이 생겼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마음 챙김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기업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근데 그 핵심은 결국 구성원의 마음 관리. 근데 꼭 구성원의 마음만이 중요할까요? 사실은 아니겠죠. 구성원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기업은 성과 창출 또는 창의적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겠죠. 결국 윈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성원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회사의 경우는 더 경쟁력이 향상하고 창의적이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가끔 열심히 일하고 구성원들한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뭔가 회사를 위해서만 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는 회사를 월요일날 출근할 때 월요병이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싫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싫지 않은 상황이 됐을 경우 어떨까요? 그죠? 저는 마음챙김 또는 명상은 월요병을 조금 없애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명상은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뭐로 보이시나요? 그렇죠. 저희 친척 중에 이제 한의사가 있는데 감초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감초는 되게 쌉니다. 근데 한약재에 감초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감초만을 처방하는 약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약방의 감초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초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한약 재질이 조화롭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약효가 더 배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랄까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가격은 싼데 저는 명상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것들이 연결돼서 훨씬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근데 감초처럼 싸다는 거죠. 비용이 실제로.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회사의 성과를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명상이고 감초와 같이 굉장히 효능 있게 그다음에 아주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게 아마 그런 그 약효를 낼 수 있는 기업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개인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와 마음챙김 명상을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나라는 좀 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명상과 관련된 전통과 자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맘만 먹으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도 명상을 생활화해서 행복한 삶, 조화로운 삶을 같이 살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마음 챙김의 힘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근데 기업에서 명상을 도입하기 전과 후 그 확연한 차이 또 효과가 드러난 경우도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네.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사례 중에 하나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재택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줌 명상을 했었는데요. 네. 구성원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참여를 했었고 실제로 재택이 단기간으로는 좋지만 네. 오래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연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처럼 명상은 다양한 장면에서 다양하게 기업들이 활용될 수 있고 그 효과는 또 다양한 곳에서 아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명상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유의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면 좋을까요? 사실 명상은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다만 워낙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맞습니다. 모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는 가장 안전한 프로그램,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스타트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시작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검증된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도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면서 나중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배우게 되면 올바른 명상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혼자서 명상을 함으로써도 워라밸, 워크앤밸런스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명상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어린애가 물가에 가듯이 네. 명상을 이렇게 혼자 한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네.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잘 가이드를 받아서 조금만 훈련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기를 일단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강연을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목이 이제 당신이 명상을 해야 할 때라는 주제인데요. 아, 네. 아주 쉽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적용하고 네.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지 쉬운 방법들을 아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에 이어서 다음 주 강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지혜 다락방은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